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아나운서 편다송. 저는 영업부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 거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 텐데 네네. 생각만 하시고 다들 그거를 직접 공부하시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분기마다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아마 자막으로 나갈 텐데 hedgefollow.com 이란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whalewisdom.com 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금융 자산이 1억 불 이상, 하나로 따지면 약 1,300억 원 이상 가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분기마다 45일 이내로 본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있다면 미국엔 SEC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사실 다 받아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딱딱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공해준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hedgefollow.com이랑 whalewisdom.co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트에 자료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기사나 SNS 혹은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이 공유가 되나요? 그 보통 자료들이 공유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신문 기사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인 정보들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샀다가 매도했던 이력이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종목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병을 한다라는 이슈로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이슈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1등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51%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애플이거든요.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인 거고 3등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인데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정말 많은데 특이한 점이나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점들만 공유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을 첫 준비하셨나요? 번째는 사실 모두가 다 아는 전설의 그분 워렌 버핏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워렌 버핏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거든요. 포트폴리오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한번 같이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일단 투자자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압도적인 대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률로 말씀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이 운용하는 회사가 버크셔 해스웨이인데 버크셔 해스웨이가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연에 한 20.2%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 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5%예요. 근데 이게 매년 거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사실 1965년부터 2021년도까지 누적을 했을 때 수익률이 S&P 500이 누적했을 때 한 3만 프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버크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약 364만 프로 정도가 돼서 한 120%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매년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데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워렌 버핏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아주 좋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1965년도에 버핏이 인수한 텍사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해 말부터 이 회사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워렌 버핏이 미래 잠재력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고요. 결국 수익성이 회복되고 버핏의 투자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 1980년도에는 아마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결국엔 한 10년, 2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고 결국에는 17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을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 가장 큰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라는 종목을 2017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기준으로 단순 주가만 해도 이미 한 5배 이상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량으로 들어갔던 투자에서는 정말 큰 수익을 냈었다라는 점이 사실 과거 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이 굉장히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모든 종목에서 성과를 거뒀나요? 아니면 혹시 워렌 버핏도 실패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실패한 종목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TSMC를 매수를 했다가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매도를 했던 이력도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한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인수합병을 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이것도 사실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결국엔 매도를 이미 70%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990년도 초반에는 항공업계에 투자했다가 항공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요. 또 1960년대 후반에는 기술 기업에 버핏이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 횟수를 줄이고 성공을 크게 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익 창출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봐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현재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유한 종목 리스트를 비중 순서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처음 위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아이패드와 에어팟, 애플워치, 각종 애플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1등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JP모건이 전 세계 1등 금융회사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00조 원 정도로 전 세계 한 2등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AXP라는 티커를 가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해외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비슷하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사실 코카콜라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콜라를 만들고 뭐 미니메이드 만들고 스프라이트 만드는 글로벌 식음료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으로 가장 큰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엑소모빌이라는 회사고 두 번째가 쉐브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5위로 쉐브론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미국에서 석유랑 가스, 화학 등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오히려 이번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5위 식음료 회사인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기업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S&P 500과 피치와 버금가게 무디스라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 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컴퓨터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접해봤을 HP라는 기업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시티그룹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거라는 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2분기에는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는지. 어떻게 전략을 바꿨고 뭘 샀고 뭘 팔았는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크게 한 5개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첫 번째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에너지 회사를 오히려 매수를 했었는데, 이걸 추가 지분 투자를 더해서 지분율이 한 24%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특이한데 닥터 호튼이나 NVR, 레나, 아마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예요. 건설업체인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2023년도에 기존 주택 매물이 부족하고 신규 주택 수요가 일어날 거란 전망으로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의 전체는 아니지만 0.5에서 1% 사이로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원이라는 미국의 대형 은행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따지면 규모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은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종목은 에너지 업종이랑 미국에 있는 건설 회사랑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블리자드를 7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를 저희가 뭐 워렌 버핏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원래는 합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매도를 한 걸로 시장에서는 많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브론, 미국 에너지 기업을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쉐브론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에너지 업종 다른 회사를 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뷰는 여전히 일관되지만 종목 갈아타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 맥케슨이라고 건강관리와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을 판매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GM이랑 GL이라는 보험회사도 판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블리자드를 팔았다. 그리고 쉐브론에 대해서 팔고 옥시덴탈로 좀 갈아탔다. 그리고 미국 맥케슨이라는 의료 문화 활동 글로벌 기업을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간략하게 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시사점이 있을까요? 시사점이 일단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미국 대형 주택 건설 업체 3곳에 신규 투자를 했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전부터 사실 옥시덴탈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분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 쪽으로 사실 워렌 버핏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포트폴리오 2위 비중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대형 은행이잖아요. 대형 은행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원이라는 미국의 은행주를 또 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은행 업종에서도 상당 기간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와 애플을 사랑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대형 주택건설 업체 그리고 에너지 은행 쪽으로 매수를 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1위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사실 애플이 1등이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51% 정도가 되고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케첩으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 크래프트 하인즈가 있고요. 크래프트 하인즈 전에는 미국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 그리고 그 전에는 코카콜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혹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종목으로는 워렌 버핏이 사실 가장 사랑하는 애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알지만 너무나 큰 대형주여서 손이 약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플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있어요. 근데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쪽 업종으로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TF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 사실 경제적 해자를 가진 종목에 투자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그 전략을 그대로 복제한 ETF가 알파벳으로 MOAT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쓰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ETF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MOAT ETF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첫 번째 대가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지식이 아주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제가 분기별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편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